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고 있는 컬러테크 연구소의 김환입니다. 오늘의 강좌, 파트 3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제대로 알기 세 번째 시간인 화이트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포인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 복습 한 번만 해보시죠. 저번 시간에는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해주는 것 네 가지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흰색의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화이트 포인트죠. 또는 뭐 백색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백색점이 있고, 그 다음에 톤 재현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의 밝기, 검정색의 밝기,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속성인 백색점,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포인트, 백색의 색상입니다. 흰색의 색상이죠. 그 흰색의 색상은 흰색이죠. 흰색의 색상은 흰색인데 얘가 또 색상이 있나 봅니다. 어떤 색상들이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좀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흰색, 다양한 종류의 흰색들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GIF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온도가 이렇게 5000, 6000, 7000, 8000, 9000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푸르스름한 흰색, 누르스름한 흰색으로 색상들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우리 인간의 눈은 적응성이 상당히 뛰어나서요. 이게 인간의 눈이 딱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태양빛을 볼 때, 저거 태양빛 아래에서 종이를 볼 때, 종이는 상당히 누렇게 보이고, 형광등 아래에서 종이를 볼 때는 상당히 푸르게 보이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서나 그 크로매틱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서 흰색에 상당히 잘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볕 아래에서 종이를 볼 때 그 흰색도 흰색으로 그냥 그 완전히 뉴트럴한 퓨어한 흰색으로 느껴지시고, 이런 형광등 아래에서 보는 그 종이 용지의 흰색도 흰색이야 라고 느껴지시는 거죠. 근데 얘를 계측기를 가지고 찍어보면 흰색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색 온도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뭐 6500K 6500 켈빈의 색온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데일라이트 의 색온도, 여러분들 그 DSLR 카메라로 화벨 잡으시면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5000K 이하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불구스름한, 누르스름한 색온도로 변하게 되는 것도 알고 계시고, 6500K에서 이상으로 쭉쭉 올라가면은 더 푸르스름한 색온도로 변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그 광원에 따른 색온도를 볼 때도 지금 이렇게 누르스름한 광원은 2700,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3500K, 그리고 좀 더 그 푸르스름한 5500K의 그런 조명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조명을 예전에 한번 직접 보여드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그 색 온도 에 따라서 흰색의 색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흰색의 색상으로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할 것이냐를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500K의 색 온도를 우리가 권장값으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때 백색점을 6500K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파이더4 엘리트에서 백색점 을 설정을 할 때 화이트 포인트 보시면은 6500K가 레코멘디드 권장값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값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른 소프트웨어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스프겔 GUI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이트 포인트라고 해서 백색점을 지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 가지 모드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첫 번째가 As Measured고요. 그 다음에 컬러 템퍼러처, 색온도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온도 값을 직접 쳐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리셋 값으로 여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지정을 하실 수 있도록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크로매티시티 코디네이츠라고 해가지고 X, Y 값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도록 되어 있죠. 보시면은 스파이더도 마찬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색온도를 아더라는 값으로 선택을 하시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페시픽한
특정 세곤도 값을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XY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쳐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XY 값은 우리가 이제 그 YXY 이제 그 차트 내에서 이제 직접 지정하는 값인데,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sRGB의 스펙, sRGB의 기준 값을 한번 보시죠. sRGB에서는 화이트 포인트라고 해서 백색점을 x는 0.312, y는 0.329로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어도비 RGB도 마찬가지입니다. x 값은 0.312, y 값은 0.329로 놓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값을 켈빈 세곤도로 변환해서 보시게 되면 얘가 바로 6500K입니다. 정확하게는 6504K가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보면 0.312에 0.329죠. 제가 얘를 스파이더포에서 입력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0.312에 0.329 치시면은 6541K가 나오네요. 네, 6541K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값들이 입력이 되는데요. 지금 갑작스럽게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6500K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RGB와 같은 색공간, 어도비 RGB와 같은 색공간, HDTV와 같은 표준에서 모니터 디스플레이의 표준값으로 스펙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값이 바로 6500K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납니다. 6500K 모니터의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는 백색점은 6500K로 하면 돼 라고 하시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죠. 6500K로 했는데 뭔가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것 같은 경우도 많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얘 색온도를 뭘로 두어야 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LCD 모니터에서는 백색점을 어떤 값으로 두어야 할까요? 라는 문제를 좀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4가지 사례를 들어봤는데, 두 번째 사례하고 세 번째 사례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6500K로 놓거나 XY 값을 0.312, 329로 놓으시는 방법이 있죠. 얘는 그냥 6500K로 가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보시는 네이티브 화이트 포인트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시에 색 온도를 여러분들의 LCD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온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LCD 모니터에서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서 임의로 색온도를 특정한 값으로 교정을 하지 않고 LCD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백색점 값, 색온도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LCD 모니터의 구조, 원리, 작동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한번 보시죠. 광원이 있습니다. LCD 모니터에서는 백라이트죠. 그쵸. 그래서 뭐 CCFL과 같은 형광등으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은 전부 다 LED죠.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그 반도체 소자를 이용을 해서 발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광원이라고 놓고요. 광원 앞에 레드, 그린, 블루의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열고 닫히고를 하면서 컬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필터가 다 닫혀 있으면 블랙이고요. 다 열려 있으면 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이트 포인트, 백색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색점을 계측을 할 때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될까요? 레드도 255로 열려 있고, 그린도 열려 있고, 블루도 열려 있는 모든 필터가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백색의 값을 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광원의 색온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광원 자체가 6500K의 색온도를 가지고 있는 광원이라면 캘리브레이션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얘는 원래 6500K가 나오는 광원을 사용한 LCD 모니터니까 백색점 교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6500K가 아니라는 거죠. 6500K로 완전히 교정돼서 아주 잘 맞춰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7000K가 나오기도 하고 6000K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애가 이제 변색이 되는 거죠. 광원의 특성이, 물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6500K가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쭉 색온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려간다든지 해서 누르스름하게 변한다든지 푸르스름하게 변해서 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디폴트 특성은 6500K였는데 얘가 7000K, 8000K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색온도 교정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광원의 색온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얘가 만약에 뭐 12V의 볼티지를 줘서 이렇게 6500K에 발광이 됐었는데 얘가 12V가 아니라 10V만 주면은 뭐 5000K가 된다든지 그러나요? 안 그러죠. 광원의 색온도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LCD에서는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요 앞에 있는 RGB 필터를 조절을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온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7000K나 8000K의 색온도라면 푸르스름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앞쪽에 있는 RGB 필터에서 블루 필터를 약간 닫아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6500K의 색온도네 라고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블루 필터를 약간 닫았어요. 이 상태가 백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백색인데 이 상태에서 다 닫은 상태, 최대로 개방했을 상태는 이 상태. 그러니까 지금 블루 필터의 그 변화폭 자체가 좁아지는 거죠. 백색점을 화이트 포인트를 캘리브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얘가 256단계를 개방하고 닫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개방폭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LCD 모니터에서 백색점을 캘리브레이션 하셔서 조절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톤 재현을 할 때 원래 256단계로 이 블루톤 재현이 가능했었는데 이 톤 재현 폭이 줄어들게 되는 품질의 저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품질의 저하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죠. CRT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제 2000년 이전에 사용했던 CRT요. CRT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CR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브라운관이 있고 브라운관의 뒤쪽에 전자총이 있습니다. 전자총에서 이 전자를 땅 하고 쏘죠. 그러면은 이 브라운관 앞쪽에 있는 그 레드, 그린, 블루의 형광 물질이 입혀져 있는 그 형광막에 전자가 땅 하고 도착해서 걔를 부딪히면서 걔가 팡 하고 터지면서 레드, 그린, 블루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총에서 전자를 쏠 때 그 전자의 세기를 아날로그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원래부터 이제 12V로 쐈었는데 블루는 11V만 쏠게. 그러면 11V만 땅 쏘면 블루 폭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레드, 그린, 블루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블루를 좀 더 낮춰서 6500K의 색온도를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11V, 그러니까 앞으로는 256단계를 표현할 때 0에서 11V까지 사이에서 250단계를 나눠가지고 아날로그적으로 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톤 재현 특성은 그대로 256단계를 유지하면서 색온도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LCD는 그게 안 되는 거죠. LCD에서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톤 재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A조와 같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지원 모니터들은 괜찮지 않나요? 자, 한번 보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광원이 있고요. 여기서 돌아가요, 애들이. 자, 요 필터, 얘네들이 액정이죠. 우리가 이거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액정입니다. 그래서 요 액정이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가는 거예요. 전압을 가하게 되면, 뭐 전류를 가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데 얘가
256단계로 돌아가면은 8비트 패널이에요. 그쵸? 그리고 얘가 64단계로 돌아가면 6비트 패널이에요. 제가 이거 TN 패널과 IPS 패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니터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6비트 패널과 8비트 패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물리적으로 액정이 256단계를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8비트 이제 요즘 나오는 뭐 가상 10비트까지 마찬가지로 액정이 돌아가는 건 256단계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 픽셀 하나에서. 그쵸?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게 6500K가 나와야 되는 그 광원인데 7000K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광원의 색온도를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필터를 닫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뭐 무슨 인터널 LUT가 뭐 10비트네, 12비트네, 14비트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인터널 프로세싱을 뭐 14비트로 한다 어쩐다 할지라도 패널에서 결국 패널에서 256단계로 표현이 되던 액정을 230단계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6500K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256단계를 표현하던 아이가 액정이 230단계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톤 저하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LCD 모니터에서는. 얘가 LCD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LCD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면 이 문제는 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드웨어 캘리가 됐던 소프트웨어 캘리가 됐던.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뭘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네이티브 화이트 포인트예요. 원시 색온도입니다. 원래 패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극도로 정확한 모니터의 6500K의 색온도를 원해. 톤 저하는 감소하겠어. 그러면 6500K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아니, 나는 색온도보다는 톤 재현에 있어서 좀 더 높은 품질의 그레데이션, 그레이스케일 표현, 그 256단계로 나뉘어주는 톤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모니터의 색온도를 네이티브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원시 색온도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스파이더4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네이티브 선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GUI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포인트 선택에서 바로 이 As Measured 선택이 되겠습니다. As Measured라는 게 뭡니까? 측정한 값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원시 색온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화이트 포인트 부분에 있어서는 원시 색온도의 기준점을 예로 잡는다라는 얘기고요. 이 백색의 이 백라이트의 그 색온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 기준점을 예로 잡는다라는 것이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톤 제한 특성들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교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6500으로 캘리브레이션 하셔서 잘 사용하셨는데 뭐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면 6500으로 가셔도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그런데 6500K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셨는데 캘리 값이 좀 이상하거나 톤 재현이 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했을 때 대안책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As Measured 또는 네이티브 또는 원시와 같은 색온도를 여러분들이 대안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색온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6500K를 꼭 고집할 필요가 없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주변의 환경에 따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백색의 느낌이거든요. 제가 초반부에 잠깐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눈은 백색에 대한 그 색 수능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바깥의 태양에 있는 그런 어떤 태양빛 아래에서의 종이를 봤을 때 흰색이나
뭐 모니터 지금 실내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봤을 때 흰색이나 뭐 할로겐 등 아래에서 봤을 때 흰색이나 우리는 그 흰색에 적응이 되어서 걔를 뉴트럴한 흰색, 중성의 흰색으로 파악을 해버리거든요. 인간의 눈의 그 눈 시각적인 적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흰색에 꽂혀버리면 그걸 흰색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걸 적응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색온도의 패널의 LCD 모니터에 흰색에 적응이 되어 있으시면요, 그 흰색을 중성의 흰색으로 느끼시게 돼요. 여러분들의 눈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많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모니터를 6500으로 캘리를 했더니 누렇게 보인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눈이 이미 푸른색의 색온도에 익숙해져 있으신 상황에서 6500K의 색온도로 보시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누리끼리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6500K로 캘리를 했더니 모니터가 너무 푸르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니터의 6500K의 색온도에 또 익숙해지시면 또 그걸 또 흰색으로 느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눈의 그 어떤 그 컬러의 그 시각적인 수능성 때문에 사실 색온도는 좀 마이너한 이슈일 수가 있습니다. 그 색온도에 여러분들의 눈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뭘까요? 이 색온도에 익숙해져 있으시다가 프린트물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실 때 안 맞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게 용지의 색온도에 모니터를 맞추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요,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그 스파이더4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아더를 선택하시고 특정한 색온도에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미디어의 용지에 특정한 A4 용지의 색온도에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아니면 아까 보셨던 디스플레이 GUI 소프트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직접 메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 미디어의 그 색온도를 계측하신 다음에 그거를 모니터의 색온도랑 맞추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실 수도 있는데요. 그다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요건 좀 약간 설명드리기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프린트물과의 매칭 시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용지의 색온도에 맞춰서 그 모니터의 색온도 용지의 그 뭐죠? 용지의 백색점, 용지의 화이트 포인트에 맞춰서 모니터를 맞추는 것은 오직 모니터와 용지를 비교할 때만 유효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출력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모니터로 출력만 100% 할 거야, 이런 경우도 또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접근하시는데 약간은 좀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프린트 부분에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은 좀 될 것 같아요. 6500K로 가시느냐 아니면 네이티브로 가시느냐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6500K가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레코멘드 권장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나는 7000K로 놨더니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5800K의 색온도가 나한테는 더 잘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 색온도가 정답입니다. 컬러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항상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도로 모니터의 색온도를 6500K로 맞추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둘러싸인 그 서라운딩 된 컬러가 중성의 색온도가 아니라면요,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흰색이 여러분들의 모니터고 이 주변이 이렇게 뭐 아이보리 색상의 벽지 내지는 좀 푸른 색상의 어떤 인테리어라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그 중성의 색온도를 보시는 데 있어서 결함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그 흰색을 누르끼리한 흰색 또는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만 보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레어 패널의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입고 온 옷이 파란색의 옷이다든지 빨간색의 옷이다, 그럼 일단은 컬러를 보시는 데 있어서 다른 외생적인 요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그 세곤도에 또 맞추시려면은 또 이날은 내가 6,700으로 했더니 맞아, 이날은 7,000으로 했더니 맞아, 이런 식의 세곤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500이라는 숫자에 너무 목매이실 필요는 없으신 거죠. 쉽진 않은 부분이에요. 일단 기준점은 6,500으로 하시되 모든 외생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완전한 암흑 상황에서 벽지는 완전히 뉴트럴한 색상에서만 작업을 한다 그러면 6,500으로 가십시오. 그렇지만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을 때는 6,500이 아닌 다른 색온도도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6,500이 정답은 아니다. 숫자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런 부분들이 일정치 않을 때는 네이티브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쵸? 원시 색온도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톤 품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을 주신 분 중에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CMS 하면은 6500 기본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이조 모니터에서는 사진 작업은 5500, 프린팅은 5000, 웹 작업용은 6500으로 세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장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권장되는 이런 값으로 쓰시면 더 잘 맞으실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한 것일 뿐, 얘가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식의 값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디스프컬 GUI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랩탑으로 사용을 했을 때 보시면은 뭐 화이트 포인트는 as measured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또는 뭐 오피스나 웹으로 사용할 때는 6,500 또는 뭐 포토로 사용하거나 프리프레스로 사용하면 5,000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이렇게 이제 프리셋 값이거든요. 에이조도 마찬가지고요. 프리셋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프린팅 작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의 프린팅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데스크탑 프린팅이 아니고 CMYK 프리프레스 프린팅입니다. 사도 분판 옵셋 인쇄죠. 그래서 분판 옵셋 인쇄하고 실제 그 여러분들이 뽑으시는 포토 프린팅하고는 또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윤전기를 돌리는 CMYK 옵셋 프린팅을 하신다. 그 필름 분판 출력을 하셔가지고 출력을 하시는 경우에는 막 극도로 80 칸델라로 모니터의 밝기를 줄이고 모니터의 색온도로 5000K로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 해보십시오. 5000K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포토 프린터로 출력한 거 비교하시면 안 맞습니다. 요 책을 텍스트북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바이블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브루스 프레이저라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프린트물을 볼 때는 D50인데요. 모니터로 보실 때는 6500K로 하는 게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숫자가 굳이 고지곧대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 컬러 사이언스거든요. 원칙적으로는 D50 조명을 사용해서 바라보는 프린트물과 5000K로 맞춘 여러분들의 모니터가 맞아야 되는데요. 안 맞습니다. 요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제가 지금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컬러 매니지먼트 전공 수업을 한 2년 정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그 스펙트럼 곡선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6500K로 맞춰진 디스플레이가 D50 상황에서의 스펙트럼 분포 곡선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고, 제 블로그 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도 자세하게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제한값, 프리셋 값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6500K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물하고도 비교하실 때 6500K가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사진 작업은 5500K, 프린팅 작업은 5000K 사실 의미 없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시면 분들 중에서 좀 멘붕이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제가 좀 오늘은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이건 썰을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20분 안에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혼자 바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요,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이슈이고요. 여러분들의 눈은 어떤 세곤도라도 적응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니터의 최고의 품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6500K보다는 차라리 네이티브가 더 어울릴 수도 있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도 말씀드리고, 그래도 캘리브레이션을 그래도 색온도도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품질 패널의 모니터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백라이트 자체가 6500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6500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6500K로 놓고 가셔도 좋겠다. 저품질 패널일 경우, 노트북일 경우에는 6500 패널, 6500K보다는 네이티브 원시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모니터에서는 6500이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니터에서는 네이티브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니터에서는 5500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그리고 최적의 값을 찾으시라고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6500이 진리라면 그냥 얘는 6500으로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죠?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캘리브레이션 센서를 가지고 모니터를 계측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라이트의 색온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도 변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도 변하긴 합니다. 50K에서 100K 사이 정도는 애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캘리를 하셨는데 6500의 목표값을 두고 캘리를 하셨는데 6480이 나왔어. 아, 이거 캘리브레이션이 잘못됐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패널 자체 이 색온도가, 그러니까 뭐죠, 백라이트의 색온도가 그 정도의 편차는 가지고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K 또는 수백 K, 뭐 예를 들어서 뭐 6450K 또는 뭐 6200K 요 정도의 그 수십에서 수백 K 정도의 색온도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원래 LCD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숫자에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다가가실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은 6500K이지만 그게 다가가는 일은 좀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뭐 한 20K, 30K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6450K로 캘리가 됐던 6550K로 캘리가 됐던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의 시각은 결국 걔를 중성의 뉴트럴한 화이트로 인지를 하고 수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각 프로세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화이트 포인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좀 쉽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부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도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트 포인트 시간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감마도 이제 원래는 한 3시간 이상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 한번 단축해서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have an edge, I'll take it. I'll take better color. I'll take better images. My name is Sarah Silver, and I'm a fashion and beauty photographer here in New York City. I've been shooting in this place for 10 years, and I'll tell you, color is my thing. This is an immensely competitive industry, and there are a lot of great photographers out there. I'll take any advantage I can get. If I've got better color, that'll push me right ahead. I love working in this city. I love how fast it is. I love how there's always something different. Every day there's a new challenge. Every day there's a new shoot. I gotta keep up with everything that I'm doing. The best way to do that isn't a printed portfolio. It's putting all the pictures on my iPad. Everything has to look perfect right from the get-go. I walk into a meeting, color's right, I'm happy. I've been using Datacolor products for over 10 years, and the same calibration perfection that I get with my monitor, I can now get on my iPad. That's amazing. The native color on the iPad is just not good enough for a professional photographer. It's great for pictures of your friends, but if you care about color the way I care about color, it has to be perfect. This shot is so disappointing when it's not calibrated. The orange has no pop, the makeup just falls flat. It's not a great shot at all. Look at it calibrated, it makes a huge world of difference. Suddenly, you've got dimension, you've got a beautiful shot. The Spider Gallery application is fantastic. It is so easy to use. I click on the application icon and click on View Photos. Scroll to the picture I want to see. And right there, uncalibrated. It doesn't look right. You can toggle back and forth between calibrated and uncalibrated, and you really see a difference. It's amazing. So much better calibrated. The best part is I can now take my calibrated image, take a screen cap, and use it in any other iPad application. If I can make my images better, if I can make my images look better, I've already got an edge.